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CPI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가 컸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미국부터 보시죠. 종가입니다. 네, 많이 밀렸죠. 다우지수 2.7%, S&P 500은 거의 3% 가깝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5%로 이날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술주에 큰 압박을 줬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장중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CPI가 되겠는데요. 자, 예상을 상회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이런 기대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포인트는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그리고 에너지 이쪽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 지수를 끌고 올라갔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걱정이 커졌었는데요. 여기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합니다. 미국 에너지 업체들을 비판을 했었는데요.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시추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약간의 시선 돌리기 같은 그런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월 소비 심리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심리 지수의 수치만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동차 기름값이 너무 높아서 지금 휴가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연준이 이제 이번 주에도 있을 FOMC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계속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얼만큼 금리 인상을 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겠는데요. 6월 FOMC에서 원래 50bp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75bp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3%대에서 23%까지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상향이 됐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연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단기물인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물이 영향받으면서 급등을 했고 10년물과 2년물이 점점 이 금리 수익률 차가 좁아지게 되면서 이날은 지금 은행주한테도 특별히 악재가 되면서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도 약했다는 부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희망적인 걸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런 CPI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제외하고 본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발표보다 조금 더 둔화가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만 좀 잡히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점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그 섹터 평균을 보게 되면 한 2.9% 하락을 하게 되면서 목요일 때보다 금요일 날 더 하락이 깊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하락세도 3거래일째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바로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리테일과 소비자 서비스 업종 쪽에서 4%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가장 깊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IT 쪽에서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됐던 게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갑이 가장 먼저 다치는 게 결국에는 스트리밍 관련된 회사다라는 걸 그대로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선방한 것이 필수 소비재가 되겠는데요. 경기 방어주들, 그러니까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 1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뭐 개별 이슈보다 경기 전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 하락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순서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좀 더 강했었고요. 그 뒤로 IT하고 금융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 IT 쪽 그리고 성장주 묶어서 보겠는데요. 국채금리가 3%를 확실히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형 IT 종목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독점에 대한 실제 소송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아마존입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우려도 끼어 있는 IT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5.6%,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4.5%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로 바뀌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 3에서 4%대의 깊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중엔 테슬라 보셔야겠는데요. 장중에는 3% 밀렸지만 시간 외에서는 1% 이상 올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연결 이따 잠시 해서 테슬라에서 얼만큼 몇 대 몇으로 분할을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 분위기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는 장중과 장후반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금리가 올라가고 반도체 법안과 관련해서 좀 취소될 확률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업황 자체가 좀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한 걸 전부 다 합쳐보니까 8.5%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왔던 그런 반도체 지수가 다시 바닥권으로 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았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5.9%,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1%,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딱 5%. 이렇게 어떤 특정 업종이 좀 약했다기보다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대장주들이 약해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3.1%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통상 이제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내용이 되겠는데 하단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바로 보이시죠?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많이 밀린 게 거의 6%나 하락을 했고요. 평균 4%를 저도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연준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물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이 수익률 차이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주들한테는 이익이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날 뭐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그리고 민감주였던 은행주는 은행주대로 동반해서 다 밀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나마 선방한 게 소비재입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고요. 그나마 좀 오른 종목도 그리고 내린 종목도 뒤섞이게 되면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대형 마트 쪽에서 월마트 0.5%, 그리고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0.6%, 그리고 포장식품 쪽에서는 이제 켈로그가 1.3% 상승세가 가장 높았고요. 나머지 음료수 관련된 회사인 코카콜라, 펩시 0.6, 0.1%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상대적으로는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보시죠.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아지면서 아까 업종에서도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흐름, 지금 4월에 한번 크게 한번 밀린 이후에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특징주는 모두 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로 때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수 의견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이 됐고 목표 주가도 265에서 186달러까지 또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뭐 목표 주가 근처까지 온 거죠. 경기 침체가 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가장 먼저 다치는 게 스트리밍 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경쟁자가 아주 많죠. 디즈니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그리고 애플의 애플 TV 이런 데에서 강력한 경쟁자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더 써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넷플릭스는 182달러까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쪽과 관련해서 로블록스 보겠습니다. 여기도 골드만삭스가 안 좋은 의견을 내게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이제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우선 로블록스 자체적으로는 게임 업종 중 그리고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게임을 좀 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대의 유저들만 쓰고 있죠. 나이가 있는 사람들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계성도 짚어지게 되면서 이날 또 하락합니다. 거의 9% 하락하면서 27달러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하락은 이미 유럽에서부터 예고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독일 닥스 지수가 3%, 프랑스 케아크 지수, 영국 푸츠백 지수도 2%를 훌쩍 넘기면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6월에 미국에서 FOMC에서 50bp 올리고 7월, 9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앞서 나온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우려가 더 겹쳤던 부담스러웠던 하루가 유럽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도 120달러입니다. 지금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봉쇄 영향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는 7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구리 가격도 1.7% 하락했고요. 이렇게 통상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클 때에는 해지 수단으로 금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금이 1.2%나 올랐습니다. 1875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11bp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3%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 FOMC 6월 기록도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최대로 급등했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7에서 3.5%대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욱 가파르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던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4.6%, S&P 500은 5.1, 나스닥은 5.6% 급락했고 다우지수는 최근 11주 중 10번째 주간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특히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22일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2% 이상 급락했습니다. 개장 전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지난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인 전년 동월 대비 8.6%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급락세로 몰고 간 건데요. 이러한 수치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고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가능케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단번에 3.16%까지 끌어올렸으며 반면 금리에 민감한 IT 등 성장 업종에 가장 큰 부담을 가했고 S&P 500의 전 업종이 급락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준의 도구가 충분치 못한 점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증권사 시티그룹의 글로벌 자산팀이 지적했다는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상승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요인들이라면서 연준은 수요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이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난방과 냉방을 하고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등의 일에 대부분의 소비력이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자연스러운 공급 및 수요 조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가 강세를 유지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의 공격적인 자세를 완화한다면 경기 확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또한 침체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대형주를 선호한다면서 이들은 시장이 회복될 때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높다며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데다 배당금이 높고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제약과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서 약 59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 내용의 회사 공개 자료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가 악화되고 러시아에서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사업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약 1000곳에 육박하고 있고 다수의 기업은 러시아 내 사업의 장부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하락한 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별로는 러시아 내 매장들을 지역 라이센스 사업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한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회계상 손실을 최대 14억 달러로 예상했으며 석유 업체 엑손모빌은 3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맥주 회사인 에나이저 부시는 지분 매각 결정으로 약 11억 달러의 손해를 봤으며 러시아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업체 토탈 에너지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러시아 내 천연 가스전 가치 하락으로 인해 무려 41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중과 장 후반, 그러니까 장 마치고 나서의 분위기가 달랐던 게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주식 분할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금요일 장 마감 후 주식을 3대1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뉴스로 정규장에서 3% 하락해 696달러 선에서 마감된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709달러 50센트까지 반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주주가치 제고와 직원 보상 차원에서 주식을 분할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식 분할은 지난 2020년 5대 1의 분할 이후 약 2년 만이며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1월 최고점 대비 현재 40% 이상 하락했지만 2년 전 주식 분할 시점과 비교하면 약 43.5%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편 8월 4일 온라인 주총을 여는 테슬라는 올해 회의에서 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오라클의 창업자인 레리 앨리스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면서 텍사스주의 오스틴의 주총 현장에는 한정된 수의 주주들만 직접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1년과 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되며 오라클, 트립닷컴, 오토파스 포레스 그룹, 스태프 360 솔루션스, 뉴에이지 잉크, 그리고 스틸 커넥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